거기 왜 비어 있어야 돼요? 거기도 사람 많고 입지가 좋잖아요. 근데 왜 비어 있어야 돼요? 근데 6개월 렌트프리를 달라고 하면서 임대료도 한 300에서 500 정도를 기본적으로 깎아달라고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런 위기의식을 처음 느껴봤습니다. 강남시장에 지금 태풍 매미가 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빌딩디장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서현웅 마스터입니다. 저희가 이제 2025년도 됐고 저번에도 한번 24년, 25년 관련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2024년에 두 분의 복귀 진짜 날 것 그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두 분이 봤을 때 2024년 임대차 시장 어떠셨어요? 24년도에도 임대차 시장이 그렇게 활발하다라고 느껴지는 시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나마 저희가 마케팅적이라든지 건물도 잘 지어놓고 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 임대를 맞췄었는데 24년 하반기 가면서 아 진짜 이게 공급이 많구나 이런 걸 좀 많이 느끼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23년에 나왔던 결과물들은 지금까지 하면서 못 맞췄던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24년도 우리 진영쌤 얘기대로 하반기 7월 넘어오면서 정말 그때부터 좀 조용해진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런 위기의식을 처음 느껴봤습니다. 다행인 거는 그런 위기의식 속에서도 문의는 끊이지 않고 계속 왔었다. 끊이지 않고 계속 왔었는데 하나가 요구하는 것들이 금액을 많이 깎아달라. 렌트프리를 너무 길게 달라. 좀 이렇게 터무니없는 이제 요구를 하셔서 저희하고 좀 맞지 않아서 체결을 하지 못했던 거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의 렌트프리를 요구했던 거예요? 한 반년 달라 그러고요. 통상 저희가 한 달, 두 달 정도 주잖아요. 근데 6개월을 달래요. 그럼 6개월 동안은 그냥 이자를 생으로 내야 되는 거고, 근데 6개월 렌트프리를 달라고 하면서 임대료도 한 300에서 500 정도를 기본적으로 깎아달라고 하니까 너무 심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요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경쟁 상대 물건이 없을 때는 이런 요구 자체도 못하죠. 딜할 수 있는 물건이 많으니까 좀 무리하게 이제 요구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할 수는 없어서 하지 못했습니다. 6개월 렌트프리는 엄청 긴 거죠? 반년 동안 월세 못 받는다 생각해봐요. 렌트프리라는 게 사실 임차인들이 인테리어하는 기간 동안에 임대료를 지불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기간 동안에 그 렌트프리를 주는 거기 때문에 보통은 한 달, 많으면 두 달을 줬었어요. 그래도 어찌됐든 지금 나와 있는 물건은 한정적인 건 맞아요. 왜냐면 지금도 막 건물이 많이 지어지고 이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이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빠져나가고 있어요. 물량이 이제 점점 줄어들 거니까 정상화되는 시장이 올 겁니다. 통임대를 맞춰서 했던 절차가 보면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하고 통임대를 맞춘 다음에 매각이었잖아요. 평균적인 임대 수익률은 몇 퍼센트 정도로 세팅하고 매각이 됐었나요? 한 3%에서 3% 중반 정도 세팅을 하게 되면 됩니다. 그렇게 세팅을 해놓은 상태에서 깎아달라고 하면 수익률이 엄청 떨어지겠네요. 0.3에서 이제 많으면 4까지도 떨어지죠. 그렇게 되면 계획과는 좀 많이 차질이 생기는 거고요. 많이 차질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임대료를 깎는 것보다는 오히려 렌트프리 한 달 더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조율했던 경우는 있어요. 임대료를 깎으면 수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들어봤을 때 24년 7월부터 시장이 좀 안 좋아졌댔잖아요. 이게 경기가 안 좋아서 이래졌던 건지 아니면 공급이 많아서 문제가 됐던 건지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는 둘 다 동시에 만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급이 많아졌던 게 사실은 맞아요. 왜냐면은 21년 이때 시작했던 것들이 23년, 24년 엄청나게 많이 나왔잖아요. 물건이 많아졌고 임차인은 한정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공급이 훨씬 많으니까 이런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첫 번째고, 공급이 많아진 것도 사실인데 강남에 신축하면 통임대가 기본이 된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개별 임차도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소진되는 물건들도 많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경기가 안 좋다. 경기가 안 좋다는 거는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모든 사람이 다 알 겁니다. 이거는 뭐 유치원생도 알 거예요. 공급이 많아졌다는 게 피부로 그때 와닿으셨었나요? 많이 와닿았죠. 원래 같으면 이렇게 와서 보고 거의 빠른 시간 안에 계약이 됐었어요. 원래 한 달이면 끝나야 될 게 막 3달까지 가고 볼 게 많아졌고 비교할 게 많아졌고 이런 게 많아졌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길어졌다. 이런 거에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부동산 현업에 있으니까 물건들을 다 볼 수가 있잖아요. 부동산에서도 일단 물건을 추려야 되니까 그만큼 시간이 걸리는 거고 그걸 또 이제 손님들을 보여드리다 보니까 그게 좀 더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24년도에는 23년도에 대비 어떠셨어요? 두 분이 봤을 때 경기가? 매매로 치면은 금리가 중간에 한번 확 떨어졌을 때가 있었어요. 확 떨어졌을 때 그때 거래가 엄청나게 됐었어요. 강남 내에서도 입지가 좋은 곳들, 수익률이 많이 나오지 않더라도 진짜 그냥 말 그대로 입지만 좋은 곳, 그런 곳들에 대출을 많이 받지 않고 올캐시로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아졌다. 말 그대로 뭐 임대 수익이 아니고 땅 가치 보고 이렇게 투자하신 분들이 많았다. 예를 들면 뭐 압구정 로데오가 막 평당 3억을 막 갱신하고 막 그랬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좀 많이 높게 된 거고 2억 이하 매물이 없었어요.
있었어요. 강남 건물을 매수할 때 수익률이 한 3에서 4% 나와줘야 투자자들이 매력을 느끼잖아요. 왜 낮은 수익률의 물건들이 거래가 됐던 거예요? 입지가 완전 진짜 A 뿔뿔급. 땅의 가치만 보고 현금으로 입지 좋은 곳에 좀 장기간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투자를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분들은 보면은 500억이 있는데 500억 전액을 여기다 다 집어넣은 게 아니고 한 300억 정도 좋은 곳에 넣어놓고 200억은 또 다른 곳에다가 투자를 해놓으셨겠죠. 그러니까 그런 형식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사용 목적도 있고 또 수익형 건물도 있잖아요. 주로 어떤 것들이 좀 더 거래가 많이 됐던 것 같으세요? 말 그대로 수익형보다는 투자 가치가 높은 희귀한 땅 이런 거는 이제 장기 투자용 시세 차익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가 진짜 사업자분들이 사기에 너무 좋은 시장이었어요. 그 신축된 건물들 많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임대가 못 나가서 그런 건물들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건물들을 깎아가지고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이자가 또 쌉니다. 임대료 낼 돈이면은 이자가 훨씬 싸요.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이 사야 되겠다, 지금이 기회다 이러면서 또 소진을 또 한번 싹 해주셨어요. 그런 경우가 있었고, 임대 수익을 바라시는 분들은 사실 강남을 안 사시고 타 지역을 사셨어요. 왜냐면 법인 중에서도 임대업, 임대사업자를 은행에서는 지금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적인 혜택이라든지 이런 게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임대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강남 지역보다 오히려 다른 지역을 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찾아보니까 빌딩에도 양극화가 생겼고 찾아오는 매수인들한테도 양극화가 있다. 이번에 24년도에 많이 오셨던 고객들의 가장 많이 왔던 직업이 어떤 거였어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었어요. 거의 한 7-80% 차지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전문직 분들 아니면 그냥 일반 회사 다니시는 분들 좀 다양하게 있었는데, 사업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았다. 돈이 자꾸 벌리고 잉여금이 자꾸 쌓이고 이러다 보니까 현금은 어쨌든 가치 하락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돈을 활용해서 사옥을 산다든지 혹은 건물을 사서 임대를 준다든지 혹은 좋은 입지를 사서 묻어놓는다든지 이런 형식의 고객들이 많았었고요. 이 중에서도 지어서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도 진짜 많으셨었어요. 오히려 이 양극화라는 게 사실 경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뉴스에 나오는 거는 전체적인 전반적인 거지, 사실은 잘 되는 사람들은 또 잘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또 이때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분매를 좀 많이 매수를 하셨던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은 24년도는 매수하기에 정말 좋은 시장이었다. 우리 2015년도 딱 10년 전 기억을 해보면 그때 우리가 아파트 분양을 처음 도전을 했었던 타이밍이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미분양이 있었고 강남도 안 올랐던 시기가 몇 년간 지속됐기 때문에 25년도 어떻게 보면은 막 그렇게 우상향하는 구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 상반기 지나면은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또 가려서 잘 살 수 있는 시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마스터님이 보시기에 언제 때 매수했던 사람들이 가장 그래도 좋았던 타이밍이었을까요? 24년도 초에 하셔서 3분기 전에 잔금하셨던 분들이 가장 위너죠. 왜냐면은 초에는 금리가 높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3분기 들어서면서 갑자기 금리가 훅 떨어졌었거든요. 바싹 한 2개월 정도 떨어졌었거든요. 우연치 않게 이거 맞으셨던 분들이 진짜 아마 위너실 겁니다. 저희가 24년도 초에 4.5% 정도 금리를 예상하고 진행했던 것들이 잔금을 하면서 3.8%, 9%, 뭐 4% 이하 금리도 나갔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그 예상했던 이자에서도 사업 비용으로 조금 더 이제 세이브가 되셨다라고 볼 수 있죠. 강남 건물 내에서도 양극화, 임대차의 양극화는 왜 일어났던 걸까요? 금액이에요, 금액. 금액이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사실 강남역에만 나가봐도요, 대로변인데도 불구하고 공실인 곳이 꽤 많습니다. 2면에 들어가 있고 3면에 들어가 있어서 공실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는 입지적인 것보다는 일단 금액적인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입지가 좋으면 공실이 안 난다. 강남역 앞에 공실이 왜 있어요? 너무 비싼 거죠. 비싼 거예요. 지금 현재 사업자들이 혹은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이 벌이가 안 되는데 그 자리에 들어가면 마이너스가 나잖아요. 그런 와중에 거길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세로숲길이나 가로수길 보면은 공실인데 꽤 많아요. 거기 유동인구가 없습니까? 유동인구 많죠. 관광객들 안 와요? 많이 와요. 그리고 압구정 로데오 가면은요, 엄청 살아났다고 하잖아요. 거기 신축 건물들 지금 올라와 있는 거 꽤 있거든요. 비어 있어요. 거기 왜 비어 있어야 돼요? 거기도 사람 많고 입지가 좋잖아요. 근데 왜 비어 있어야 돼요? 입지의 문제가 아니고 가격의 문제예요. 과연 누가 지금 현재 여기를 들어오겠냐? 현재 공실이 아닌 곳, 지금까지 5년, 10년 있었던 곳들은 이미 그 월세, 그 관리비를 내면서 버텨왔던 곳이에요. 더 이상 옮길 이유가 없는 곳들, 그런 곳들은 그 자리에 있는 거고, 새로운 곳이 만들어졌을 때 입지를 떠나서 일단 가격이 부담되기 때문에, 그리고 임차사가 그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갭이 줄여지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 압구정 로데오에 3천만 원에 나와 있어, 건물 전체가. 근데 그걸 갖다 2천만 원으로 내려봐. 그러면은 뭐 안 들어오겠어요? 나가겠지. 근데 2천만 원으로 내리면 건물주는요, 월세보다 이자가 더 나가는데 그걸 하겠어요? 안 낮추지. 그러니까 서로 그 갭이 생겨서 안 나가고 있는 것 뿐인 거예요. 근데 반대로 지금 경기가 좋고 가게를 오픈하면
하면 무조건 돈 벌고 사업을 하면 돈을 벌어. 그러면 너도 나도 다 사무실 들어가서 하려고 하고 벤처 기업들 막 투자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투자가 풀려봐. 사업자들이 너도 나도 투자 받아가지고 사업하면 돈 벌어. 그러면은 이런 공실들이 왜 있겠냐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지금 위축돼 있다 보니까 이것들이 해결이 안 된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뭘 모르시는 분들이 자꾸 뭐 입지가 안 좋아서 공실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요. 진짜 바보 같은 얘기예요. 저는 그런 영상들 볼 때마다 와, 부동산을 진짜 저건 뭐 1, 2년 하셨나 뭐 임대를 안 해보셨나 저는 그런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그렇게 입지만 따졌으면 강남의 대로변이나 먹자상권이나 그런 데는 공실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가격이고 임차사의 지금 현재 경기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떠올랐던 게 어떤 거냐면 보통 올리브영은 대로변에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제가 노년역에 갔는데 노년역 올리브영이 한식부차 옛날에 자리에 거기 신축돼 있는데 들어갔더라고요. 맞아요. 자리 진짜 좋잖아요. 네, 거기도 이면이긴 한데 어쨌든 입지 좋고 대로변보다는 임대료가 괜찮았기 때문에 그 가격을 보고서 거기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2014년도에 그래도 두 분이 가장 크게 또 결과를 냈던 것 중에 하나가 김정규 선수의 건물을 맞췄던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 건 진짜 왜 안 나갔었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분도 사실 가격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상태가 아니었던 거죠. 거기에 정말 많은 분들이 보러 오셨는데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일단 가격도 가격이었지만 내부 상태가 진짜 임차인이 손을 너무 많이 댔어야 됐었어요. 그때 1억 6천인가 7천 들여가지고 그렇게 싹 인테리어를 하고서 거기에 업종 뭐가 들어왔어요? 미용학원이 들어왔어요. 미용학원이 장기 계약하고 들어왔습니다. 엄청 핫하게 떠오르시는 미용학원이거든요. 지금 굉장히 잘 되시는 분이고 그분이 마포 전 지역을 다 보고 강남 전 지역을 다 보고 그 중에서 그걸 골라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거기가 뭐 역세권도 아니고 사실 주택가잖아요. 누가 봐도 주택가잖아요. 근데 강남은 그런 게 의미가 없다. 뭐 이런 거 따지시는 분들 보면 진짜 제가 좀 답답함이 좀 너무 있습니다. 역과에 한 10분 거리, 15분 거리 맞아요. 말고는 다 그래도 접근성 괜찮은. 강남은요 다른 동네하고 달라요. 진짜 강남에서 제가 이제 지금 19년째인데요 강남은 좀 특수한 곳입니다. 일반적인 곳하고 좀 비교를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영상 보시는 강남에서 사업하시고 혹은 강남에서 20, 30대 보내셨던 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실 거예요. 다행인 거는 김종규 선수가 원래 예상했던 금액보다 많이 시간이 지나면서 내려왔고 거기에 이제 인테리어까지 저희가 환상적으로 잘 맞췄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잘 맞았고 세 번째는 이제 마케팅을 저희가 진짜 미용학원 업체를 저희가 섭외하려고 거의 한 80팀 정도 보여준 것 같아요. 80팀을 거기에 실제로 보여줬고 그 중에 이제 걸리게 된 거죠. 마포를 보시던 분이 여기까지 네, 왔다고 맞아요. 하면은 진짜 말 다 말 했죠. 다한 거죠. 네, 저희가 마케팅을 그냥 현수막 붙여놓고 이게 아니고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끔 홍보를 또 저희가 엄청나게 했거든요. 거기에 이제 비용도 다 들어갑니다. 공짜로 홍보하는 건 없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삼박자가 맞아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신축을 한다고 하면 내 자식이니까 얼마나 이뻐 보이겠어요. 너무 멋져 보이고 그래서 호가로 내놓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현실적으로 판단을 하고 주변하고 비교해서 임대를 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원래 당초 목표 잡았던 것보다 좀 낮추는 게 사실 저는 지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진짜 소나기를 떠나서 태풍 매미가 온 거예요. 지금 강남 시장에 지금 태풍 매미가 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집 밖으로 나오면 안 되잖아요. 태풍을 피해야 되잖아요. 소나기면은 그냥 우리가 잠깐 기다리면 되는데 제가 봤을 땐 이게 반년에서 1년 더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공실로 버티는 것보다는 임대 금액도 낮추고 매매 금액도 좀 낮춰서 좀 눈높이를 낮추고 그렇게 해서 태풍을 좀 지나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24년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봤잖아요. 되게 울분을 토하셔가지고 되게 인상이 깊었는데 25년의 금리는 과연 어떻게 올라갈 거라 생각하세요? 네, 1월 10 며칠쯤에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정하는 회의가 또 열려요. 근데 제 생각인데 그때 0.25 또 떨어집니다. 지금 기준금리 안 떨어지면 우리나라 죽습니다. 진짜. 경기 이거 개박살납니다. 진짜. 그게 실질적으로 적용이 되는 게